정치권이 여전히 세월호 문제를 풀지 못한 채 볼썽사나운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배경으로 한 채 무슨 혁신을 하겠다고 여야가 경쟁을 하는지 참으로 딱합니다. 최고의 정치 혁신은 정치인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제 시간에 제대로 조용히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치 혁신에 무슨 묘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면 10월이 시작됩니다. 농가에서는 한 해 지은 농사의 수확에 바쁜 때이지만 정치권은 씨를 뿌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둬들 것이 없습니다. 매년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할 예산안과 정부를 평가하는 국정감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GDP 대비 선진국 의원들의 2배나 많은 세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받은 세비의 10분의 1이라도 일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교개혁법칙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고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정신을 최대한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야당이 의원총회 끝나고 들어올 때까지 일단 기다리겠다. 밤늦게가 될지도 모르겠다. 좀 기다려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선 지금 국회 현장이 어떤지 잠깐 한번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실시각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다 나왔네요? 여당 의원들 다 나왔는데요? 네. 정의화 국회의장도 없고요. 어쨌건 지금 빠른 시간 안에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확히 현장 상황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원래는 여당 의원들은 다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일단 기다리고 야당 의원들이 의총 참석하고 와서 참석을 하면은 그때 본회의 개회를 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고 여당 의원들은 우선 개회를 하자 그리고 의사 진행 발언이라도 진행을 하고 있자라고 요구를 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다 퇴장을 한 것을 보니까 아마 그 뒤에 상황이 뭔가 좀 전개가 된 것 같고요. 어쨌건 본회의가 지금 빠른 시일 안에는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하여간 오늘은 넘기지 않겠다. 정의화 의장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이 부의화로 바뀌지 않는 한은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 정자 부자를 놓고 아마 말을 그렇게 재밌게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요. 내 이름이 부의화로 바뀌지 않는 한 오늘 약속은 지킨다. 오늘 안에 91개 법안은 통과시키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의화 의장이 지난번에 본회의를 10분 만에 산회하고 그렇죠. 법안 처리 안 하면서 여권에서는 굉장한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예상을 깨고 어쨌건 오늘은 바로 본회의는 할 줄 알았더니 또 안 하고 일단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당에서는 심기가 편치 않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정의화 의장의 선택이랄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정의화 의장도 이제 자기가 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국회 본회의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지금 야당이 지금 의원총회가 진행 중이거든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쪽 관계자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 내부에서 좀 많은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국회를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고 지금 세월호법이 이제 만약에 여기서 그냥 들어가면 세월호법은 어떻게 되느냐? 세월호법 자체가 협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들어가지 말자. 이런 논란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논쟁이 됐고 사실은 오늘까지 국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야당 지도부의 어떤 신뢰라든지 그것이 일단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야당 지도부한테도 굉장히 갈림길에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양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당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금 우선 국회 일정에 참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야당이 아니면 협상을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결론적으로 일단 국회에 참여해서 법안 심의에 참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도 했지만 정치권이 마치 무슨 혁신이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혁신 경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제 시간에 제때 하는 게 제일 큰 혁신이에요, 사실 정치권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물론 세월호법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뭐 그것이 정말 뭐 민생 법안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지금 사실 거의 이제 무르익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합의만 조금만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뭐 일단 여당이 협상을 안 한다고 하다가 어제 그래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하고 있고 지금도 뭐 여야 또 유가족들 대표들이 협상이 그냥 끝난 게 아니니까 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예. 오늘 또 본회의를 하겠다고 해서 법안 처리하겠다고 했고 예. 야당도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면 당연히 본회의 참여해서 논의해야죠. 그리고 예. 본회의 들어가면 세월호법 더 이상 협상이 안 된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과거식 사고방식입니다. 예.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다 지금 이렇게 생방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처럼 예를 들어서 뭐 약속했던 것도 우리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 가면서 예. 할 수 있고 이른바 투트랙으로 하면 저는 충분히 머지않아 결론이 날 거라고 보고 일단은 오늘 본회의 참석하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 예. 협상이 지금 좀 어떻게 되고 있답니까? 아까 삼자 협상. 지금 이제 3자 협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유가족 대표가 와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원내대표들끼리 이제 협상을 한 건데 지금 일단 이제 여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협상을 해서 과연 그럼 이게 만약 합의를 한다면 이게 지켜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박영선 대표의 대표성 문제. 그걸 집중적으로 이제 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그렇게 거론하는 이유 자체는 보면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겠죠. 다른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한 좀 양보를 받아내려는 것들. 특히 또 이제 박영선 대표가 지금 당내 입지가 약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흔드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합의를 해서 만약에 또 깨진다면 세 번째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이완구 대표도 사실은 원내대표를 계속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번에는 그런데 유가족 대표들이 참석해서 3자로 어쨌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해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그래서 이완구 대표가 그 3자 모였을 때 그 이야기를 했죠. 과연 협상권을 야당한테 과연 몇 개느냐 줄 거 확실할 거냐. 그렇게 했을 때 유가족 대표들이 완전히 전권을 사실 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여당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제한적인 일단 위임이기 때문에 조금의 아직 좀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걸 좀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예. 어쨌건 지금 3자가 같이 협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협상은 이제 여야 대표가 하는 거고요. 네. 일단 이제 여야 협상은 뭐 그 누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양당 대표들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게 3자 협상이 아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야 협상이고 유가족 대표들은 참석해서 어떤 한다든지 의견을 밝히는 거지. 이건 협상의 주체는 여야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지금 어떤 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있을지 어떤 그 논쟁들이 오가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비공개거든요. 네네. 저는 특히 궁금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 중에. 주경태 의원하고요. 정청래 의원하고요. 뭐 앙숙처럼 그 사사건건 부딪히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도 또 부딪혔는데요. 어찌 보면 이것이 그냥 뭐 개인들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야당 전체의 어떤 단면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네, 저도 뭐 강경파와 원건파, 이른바 뭐 협상파와 뭐 강경파, 뭐 이런 사람들의 부딪힘의 어떤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조경태 의원은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뭐 저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었죠.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고, 또 강경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또 이전엔 또 뭐 강경파 못지않게 더 강경한 발언했어요. 당 해체하고 새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뭐 그런 것까지 했는데 사실은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좀 뭐랄까 뭐 이단적인 분위기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지역적으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근거지가 호남인데 이건 부산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봤을 때는 그 부산 어떤 자신의 친친 지역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새정치연합의 어떤 주류적인 분위기에 따라가기는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을 좀 연출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뭐 내무반에 총질하지 마라, 건방 떨지 마라, 반말하지 마라, 뭐 아주 그 격한 그 감정적인 그 말들이 많이 오갔는데요. 자, 이 두 사람이 어떤 그 의원들인지 어떤 정치인들인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은 1965년생이니까요. 우리 나이로 하면 49세? 네, 그렇습니다. 49세인가요? 50세인가요? 예, 49세 정도. 49세인가요? 예. 충남 금산 출신이고요. 운동권 출신입니다. 미 대사관 점거 사건으로 투옥됐었고요. 2004년에 열린우리당으로 당시가 그 탄핵 직후 그때죠. 그렇죠. 탄돌이 뭐 그때 그 총선 때 마포을에서 당선됐었고 2008년에는 저지역구에서 강용석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었고 다시 리턴 매치에서 2012년 총선 때 당선됐고요. 친노 강성으로 분류됩니다. 자, 조경태 의원 68년생이니까 나이는 3살 아래고요. 네. 그래서 아까 뭐 반말하지 마 이런 말들도 뭐 그런 감정도 있는 것 같고요. 경남 출신, 부산대 출신이고요. 1996년 그래서 본인은 내가 진짜 친노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한테 정치를 배웠다라고 하고요. 2004년 갔군요. 정치 들어온 그 국회 네네. 입성한 게 17대. 17대 갔고 그때부터 3선 계속했습니다. 지금 3선 의원이고 최고위원까지 지냈습니다. 뭐 중도로 분류가 되고요. 어떤 인물들입니까? 참 이제 두 사람의 논쟁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 저하고 비슷한 연배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굉장히 참 거칠다. 그 말의 수준 자체가 정말 이게 왜 이런 수준밖에 말을 서로밖에 못하는가. 그 두 사람도 보면 사실은 정치 입문 과정에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돌았고 정청래. 네, 정청래 의원도 보면 일단 뭐 17대 때 돌았고 두 사람 다 이제 탄돌이라고 해서 옛날 탄핵 그 바람을 타고 이제 들어온 의원들 아닙니까? 근데 보면 정말 참 거칠고 한데 특히 이제 둘 다 운동권 출신이고 이제 특히 이제 조경태 의원은 이제 토목 박사 출신이고 또 이제 정청래 의원은 총학생장 출신이거든요. 근데 보면 참 이 전체 의원들이 정말 486의 참 이 수준을 너무 이렇게 떨어뜨린 게 아닌가. 서로 예를 들어서 논쟁을 하더라도 충분히 품위 있게 할 수 있는데 말하는 수준이나 또 하는 행태를 보면 그래서 이제 문희상 대표께서 이 버르장머리 고칠 사람들이 있다. 그 10명 있다 하셨거든요. 예. 이 두 사람이 그 대표적인 그게 양쪽에 이제 있는 분들인데 예. 정말 참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예. 교수님, 이 정청래 의원 또 조경태 의원 만나신다면 네. 뭐라고 한 말씀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두 사람한테. 뭐라고요? 네. 자신들만 바라고 정치하지 말고 좀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극렬 지지자들을 의식하고 이렇게 할수록 뭐 자신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거나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입지가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 정말 재선 당선 뭐 3선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정말 정치를 하고 이 나라를 이끌 책임진 정치인으로 커가고 싶다면 네. 전체 분위기 봤을 때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지 이렇게 극렬한 이런 마치 옛날 운동권 투사처럼 계속 행동하는 것은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네. 자, 오늘도 두 사람이 다 의원총회 참석했답니까?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는 못 들었습니다. 예. 참석했는지. 예. 어쨌건 이 두 의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아마도 그 내부에서 굉장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의원총회 끝나기까지 정의화 국회의장은 기다리자고 해서 국회 본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고요. 자, 지금 국회 본회의 상황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현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똑같은 상황이군요. 네. 자, 들어와 있는 의원도 있네요. 저 네. 왼쪽에 새누리당 의원들 뭐 몇 명이 있고요. 앞쪽에도 앉아있는 착석해 있는 의원들이 있고. 아마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단 뭐 주변에서 아마 왔다 갔다 하고 네. 일단 상황이 생기면 이제 들어오라는 뭐 그런 신호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의원총회 열리는 장소가 다 본회의장 근처에. 그렇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여당은 의원총회를 끝내고 들어왔고, 야당 지금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 먼저 참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세월호 법 협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때까지 본회의 참석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 양론이 부딪히고 있고요. 어쨌건 원내대표들은 이 본회의와는 상관없이 협상은 오늘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후의 소식들은 4시 뉴스큐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법직 노동일 교수님 그리고 이현종 논설위원님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